경제 신문을 읽어줘. 2025년 1월 13일부터 1월 17일까지. 첫 번째, 부동산. 지난달 아파트 경매 3,510건. 4년 만에 최다. 대출 못 갚은 채무자 증가 탓. 전국 평균 응찰자 수 5.8명. 2022년 1월 이후 가장 적어. 낙찰가율 84.5% 수준은 그쳐. 주요 경매 지표 하락 속에 전국 아파트 경매 시장이 물건이 쌓이고 있다. 전반적인 경기 침체와 투자 심리 위축으로 신규 물건이 늘어나고 기존 물건이 유찰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매 진행 건수가 늘면 낙찰률과 낙찰가율, 응찰자 수 등 주요 경매 지표가 떨어질 수 있다. 수도권에선 서울 경매 지표 하락이 눈에 띄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은 11월 대비 8.5% 떨어진 39.8%를 기록해 9개월 만에 40% 선이 무너졌다. 인천 아파트 낙찰가율은 40.2%로 전월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주연 지지옥션 연구원은 대출 규제 강화로 매수세가 위축된 가운데 탄핵 정국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얽혀 수요자의 관망세가 더 짙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 고공행진 전셋값 꺾였다. 수천만 원씩 뚝뚝.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동향. 전국 전셋값 마이너스 0.01% 하락 전환. 서울 동대문, 경기 광명동 입주 많은 지역에선 수천만 원 하락. 아파트 값도 약세. 서울 보합. 불확실성에 관망세 짙어져. 대출 규제, 전국 혼란 등에 따른 부동산 경기 침체로 전국 아파트 전셋값이 1년 6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다. 인천, 경기 등 수도권뿐만 아니라 서울 주요 지역에서도 2년 전보다 전셋값이 수천만 원 떨어진 단지가 적지 않다. 관망세가 짙어지며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는 9개월 만에 내림세로 돌아섰다. 2023년 7월 둘째 주 이후 1년 6개월 만에 하락 전환이다. 인천은 마이너스 0.03%를 나타내며 내림세를 이어갔다. 지난주 하락한 전셋값은 이번 주 다시 보합세를 보였다. 하지만 전셋값 하락 거래가 잇따르고 있다. 인천과 경기는 입주 물량이 집중된 지역을 중심으로 전셋값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지난해 9월 2단계 스트레스봉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시행 등으로 시장의 매물이 늘고 거래량이 급감하자 전국 아파트값은 약세를 보였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값은 지난주 대비 0.04% 떨어졌다. 한 주 전 0.03%보다 낙폭이 더 커졌다. 실거래가 지수도 내림세로 들어섰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는 0.03% 내렸다. 한국은행의 새해 첫 통화정책 방향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3%로 유지해 한동안 시장 관망세가 짙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치적 불확실성과 금리 인하 기대감이 사라짐에 따라 관망세가 장기화할 수 있다면 지역별 수급 변동에 따른 가격 변화가 미세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봤다. 하명진 리서치 센터장은 한번 움츠러들기 시작한 거래시장과 매매가는 우상향으로의 방향 전환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부동산 거래 회복은 적어도 봄 이사철을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봤다. 이번에 이창용 총재가 기준금리를 동결을 하면서 시장 경기를 봤을 때는 충분히 금리를 인하를 해야 할 상황이지만은 외국 환율과 여러 가지 등등 감안을 했었을 때는 금리를 동결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계엄령으로 인한 경기 침체, 경기 하락으로 인해서 환율이 약 30% 정도 우리 원화가 인하되는 영향을 받았고, 달러 같은 경우에 달러 강세로 인해 가지고는 약 50원 정도 우리 원화가 약세가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안성 고리 39분 소요 교통망 확충에 용인 안성 기대감 쑥. 고리 장자마을 동향 전셋값 상승. 안성 물류 중심지 발전 기대.
수도권 동남부 지역을 잇는 안성구리 고속도로가 새해 첫날 개통하면서 도로를 지나가는 안성, 용인, 구리 지역의 부동산 시장에 관심을 끌고 있다. 안성, 구리 고속도로는 국내 최초로 시속 120km로 달릴 수 있다. 남안성 분기점을 시작해 남구리 나들목까지 연결되는 72.2km의 왕복 6차로 고속도로다. 이번 개통으로 안성 구리 이동 시간은 기존 88분에서 39분으로 절반 이하로 단축됐다. 교통망 개선으로 구리 전셋값도 뛰고 뭐 등등 하는데, 구리 안성 구리 고속도로가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의 주요 배후 교통망을 할 전망이다. 도로 시작점인 안성은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물류 중심지로 떠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인근 안성 고산면 등지에서도 토지 투자가 유명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학열 사업소장은 용인과 안성 지역의 물류 단지 및 상업용 부동산 투자를 고려해볼 만하다며 구리 등지의 미개발 토지 등의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도 추천한다고 했다. 저 이거를 2017년도에 낙찰을 받은 안성시 당황동의 안성 IC의 한 3km 내에 있는 토지를 2개를 낙찰을 받았어요. 3km 안성 IC부터 바로 이것 때문에 낙찰을 받았는데, 2025년도에 개통을 했고 제가 생각할 때는 한 2028년, 2029년 어느 정도 물이 익었을 때 그때 매도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매수한 것보다 경매를 낙찰 받은 거가 공유물 우선 매수 청구권을 통해 가지고 일단은 법원을 통해서 평택법원에 승소를 했는데요. 제가 나홀로 소송을 통해 가지고 다시 그때 한 2028년, 29년 경매 신청을 통해 가지고 그때 다시 매도를 하거나 아니면은 여기 관심이 있는 투자자가 부동산에서 연락이 온다고 하면 그때 매도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각 개통을 했기 때문에 매도할 시기는 아니고 한 3, 4년 더 묵혀둔 다음에 그때 매도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 증시 저가 매력, 조선, 방산, K푸드 다음은 외국인, 하나엔진 외국인 지분율 급증, 하나여론은 지분 절반 육박, 트럼프 만난 정용진에도 관심, 수출주 삼양식품 APR 줍줍. 조선과 방위산업 업종의 외국인 지분율이 빠르게 오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당선 후 수혜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기대와 해외 동종 기업에 비해 싸다는 분석이 외국인 매수세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K푸드와 K뷰티 관련주를 향한 외국인의 구애도 이어지고 있다. 하나엔진과 하나오션 주가는 올 들어 외국인 매수세에 힘입어 각각 23%, 20% 올랐다. 최근 주가 상승은 동맹국과의 군항 검조 협력을 언급한 트럼프 발언의 영향이라며 생산 안정화로 지난달 4분기부터 실적이 개선되는 모습도 보였다. 또 방산과 건설기계 투자에도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돋보인다. 삼양식품 등 지난해 주목받은 K-웨이브 관련 수출 기업들 역시 외국인 지분율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 올 들어 외국인들의 대형주 실적 개선주, 개선 기대주를 중심으로 매수를 이어가자 이들 종목의 상반기 주가 흐름이 개선될 것이라는 예측도 힘을 얻고 있다. 다음, 잘 나가던 미국 증시 뒤는 국채금리의 뒤는이 아니라 뛰는 국채금리의 발목, 10년물 금리 연 5% 눈앞, 올 들어 미국 3대 증시 약세, 트럼프발 인플레, 재정 적자 예상, 증시 역사적 고평가까지 덮치며 주식 대신 안전자산의 수요 몰려 금리 안정 전까지는 증시 단기 조정.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 국채금리가 최근 수주간 급등하면서 글로벌 주식시장의 악재가 되고 있다. 미국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연 5%에 육박하고 있고 일본과 유럽 주요 국가의 국채금리도 줄줄이 상승하는 추세다. 국채시장 냉기가 주식시장으로 옮겨가면서
미국 뉴욕 증시도 올 들어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 5% 향하는 미 10년 만기 국채금리 13일 뉴욕 채권 시장에서 미국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장중 연 4.8%를 넘기며 2023년 1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국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지난해 9월 연저점 3.6%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올랐다. 미국 경제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한 이후 치움과 함께 고율 관세 정책을 시행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져서다. 정부 지출 증가에 따른 재정적자 확대 우려도 요인으로 꼽힌다. 연간 2조 달러에 육박하는 예산 적자 규모가 더 커질수록 재무부는 더 많은 국채를 발행해야 하고 이는 기존 채권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다. 10년 만기를 비롯한 장기 채권 금리는 단기 채권 금리와 기간 프리미엄 채권을 더 오래 보유하는 데 따른 추가 수익률의 합으로 계산된다. 최근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기간 프리미엄은 연 0.7%포인트에 육박하며 수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채금리 변동은 세계적으로 상호 연관되어 있다. 미국 국채금리가 상승하면 더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들이 다른 국가 국채를 매도해 미 국채를 매입하게 되고 이는 연쇄적인 금리 상승으로 이어졌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이날까지 영국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지난해 9월 초 대비 0.83포인트 오르며 2008년 7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국채금리가 급등하면서 지난해 랠리를 거듭한 미국 증시도 올 들어 주춤한 모습이다. 금리 상승은 경제 전반의 차입 비용을 높이고 투자자들이 국채 보유로 얻을 수 있는 무위험 수익률을 상승시킴으로써 주식시장에 압박을 가할 수 있다. 역사적 기준으로 이미 고평가되어 있는 주식시장이 현재 높은 금리 환경에 더 취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주요국 장기금리가 상당기간 높게 유지돼 각국 경제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다음 미국 채권 개미 모두 울상 단기채 펀드 조용히 돈 번다. 패드 금리 인하 효과 단기채의 직접 반영 가격 올라 수익률 쑥쑥 올해도 가격 강세 전망 미 장기채 펀드는 죽서 1년 수익률 마이너스 10%에 달해 트럼프 행정부 앞두고 고물가 우려 커지다 단기채와 다른 방향. 미국 단기채 펀드의 수익률이 약진하고 있다. 최근 1년 평균 수익률이 15%를 넘었다. 미국 장기채 펀드가 같은 기간 마이너스 10%대 수익률을 기록한 과는 상반된다. 전문가들은 미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단기채 가격이 오른 영향이라며 경제 환경이 불확실할 때는 단기채 펀드가 투자 위험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10일 금융정보업체 FN 가이드에 따르면 국내에서 판매 중인 미국 단기채 펀드는 단기채 펀드 5개의 최근 1년 평균 수익률은 16%다. 미국 장기채 펀드 15개 같은 평균 수익률 마이너스 11%와 상반된다. 단기채 펀드의 수익률 계산에는 페드의 기준금리 인하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기준금리 인하로 시장금리가 떨어지면 채권 가격이 오른다. 시장금리가 내려 새로 발행되는 채권의 표면금리가 기존에 발행된 채권보다 낮아진다. 새로 발행된 채권보다 기존 채권을 사려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시장에서 거래되는 기존 채권 가격도 올라간다. 치솟는 미금리의 장기채 부진 미국 장기채 수익률은 페드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최근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30년 만기 미국채 수익률은 지난해 8월 말 4.2%에서 최근 연 4.9%로 0.75% 올랐다. 미국이 물가를 잡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정책이 재정 저가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데 따른 것이다. 미국 채권 자경단이 이것도 가만두지 않을 거야. 제가 봤을 때. 전문가들은 올해도 미국 단기채 펀드가 강세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최근 애플, JP모간 등 우량 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도 1년 6개월간 보유하면 연 4.5% 이상의 표면금리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 신흥국 증시 전망, 인도 맑은 베트남 흐림, 인도 경제 글로벌 성장 주도, 증시 조정 길지 않을 듯, 대미 무역 흑자, 큰 베트남은 분리, 대외 악재 장기 박스권 가능성. 인도도 가지고 있고 베트남도 가지고 있고 한데 인도는 베트남보다는 한 2배 더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아 증시는 지난해 9월 10월부터 최근까지 조정을 받고 있다. 인도 센섹스 지수는 지난해 9월 26일 사상 최고가를 찍은 이후 10월까지 10% 떨어졌다. 태국은 마이너스 9%, 중국은 마이너스 7%, 베트남은 마이너스 5%. 설정액 3위 인도는 국가별 펀드액 중 설정액 3위 인도는 고성장하던 성장이 둔화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 게 증시 조정을 야기했다. 시장조사업체 S&P 글로벌에 따르면 인도의 제조 구매자 관리 지수 PMI는 지난해 3월 59.1로 고점을 찍은 뒤 우하향해 지난달에는 56.4를 기록했다. PMI가 50보다 크면 경기 확장, 작으면 축소로 평가된다. 인도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지난해 10월 실제 수치가 예측치를 0.4%포인트 웃돌았으나 작년 11월과 12월에는 실제 수치가 예측치에 각각 0.02%포인트, 0.08포인트 미달했다. 국내 펀드 설정액 2위, 4위인 중국과 베트남 증시는 미국 경기 침체와 트럼프 트레이드 우려로 타격을 받았다. 여의도 증권가 전문가들은 인도 증시의 조정이 길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인도의 제조 PMI가 비록 낮아지긴 했지만 지난달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는 등 여전히 글로벌 성장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도 경제는 트럼프의 타격 우려에서도 비교적 자유롭다. 인도의 국내 총생산에서 대미 교역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3년 3.1%에 불과했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인도에 손을 내밀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있다. 베트남은 여러모로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다. 동남아시아 국가 중에서 베트남이 트럼프 트레이드 주요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중국이 베트남을 수출 우회로로 많이 사용하는 것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봤다. 베트남 같은 경우에 제가 봤을 때는 그럼 차트 꺾이면 매도를 해야겠네요. 네, 이번 주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